네,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 주식 분할을 하죠, 조만간. 예, 그 투표가 됐는데 아마 거의 되겠죠. 주식 분할 얘기,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좀 근거들. 왜냐면 앞을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하죠, 재미삼아. 그리고 그렇게 스토리를 짜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교하기도 좀 더 편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이유라든지 거의 근거를 더 정확히 아는 게 좀 더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주식 분할의 이유, 나온 내용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까 하고요. 테슬라 이야기와 그리고 좀 다운타운에서 좀 복잡한 사람 많은 데서 FSD 베타를 에버리지 세팅으로, 어설티브가 아닌 에버리지 세팅으로 한 걸 또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수구님, 우영크님, 초이88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틀렸죠. 제가 그렇게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일 거다라는 듯한, 물론 다른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참 좀 그런 건 좀 안타깝고요. 지금 물가가 전혀 잡히고 있질 않고, 이렇게 잡히고 있지 않으면은 금리 인상이 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쓰는 건데, 주로 이제 그런 걸 평가했던 근거가 근원 물가 CPI에서 이제 뭐 가솔린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뺀 부분은 좀 꺾이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5월달 자료가 아니라 이 블룸버그에서 4월달에 그 CPI 인플레이션에 누가 기여했는지를 보면은 지금 에너지는 좀 감소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택도 없더라고요. 역시나 근데 이거는 에너지 부분은 근데 제가 예측한 대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를 제외하나 안 하나, 사실 에너지가 우리한테 주는 정말 미치는 영향, 걸려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냥 최대한 배제한다는 수준이지, 사실 지금 에너지 가격이 미쳐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도 참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물가 예측은 틀렸지만 에너지 예측은, 자, 이걸 보면은 OECD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얘기인데, 이건 CNN에서 2021년 이후로 거의 미친 수준의 가솔린 값을 보여주죠. 이제 웬만한 집주변에서도 $7를 보니까 정신이, 뭐 유스카, 중고차도 계속 지겹게 얘기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고, 푸드, 뭐 집 가격 다 장난이 아니지만, 에너지 부분은 근데 물가의 큰 예측은 틀렸지만 에너지 부분은 뭐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리세션 가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계속 높은 가격으로 유지된다고 그랬는데, 이 오른쪽 표는 OECD 얘기입니다. 지금 뭐 에너지가 기여하는 파트가 뭐 사실상 트랜스포트지만 뭐 유가죠. 이건 뭐 거의 미쳐 날뛰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리파이너리라든지 세상에 공장들은 다 감가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도 감가를 계산하는데요. 그러니까 재투자라는 의미가 유지보수라든지 최소한도로 그걸 유지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꾸 친환경 하니까 그냥 있는 거를 잘 관리하면서 서서히 퇴역시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좀만 불씨를 튀기면 무조건 튄다고, 정말 미치듯이 튄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 그때도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높지 않았냐, 근데 이거는 좀만 더 밀어붙이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그런 유가에 대한 재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푸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면 리파이너리 같은 경우도 제일 빨리 지어봐야 2년 뒤에 완공인데, 그 2년 뒤를 어떻게 알고 그걸 섣불리 수조 원을 또 때려 넣겠습니까? 지금 셰일도 그렇고, 이걸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딱 내가 돈을 투자해서 나오는 게 2년? 늦으면 평균적으로 한 3, 4년이거든요. 불과 마이너스 유가를 맛본 게 뭐 1년 좀 넘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보고도 지금 석유 업계더러 지금 친환경 웨이브를 이겨내고 돈을 늘어나는 게, 물론 지금 거의 뭐 미쳐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불과 2021년 때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주는 요소였는데 지금 급반전됐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돈 넣어서 2년 뒤에 회수할 거를 하라. 물론 이 상태로 더 오래 가고 이제 스테이블하게 좀 더 유지되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게 너무 참 정말 이닐라스틱한 초 비탄력적인 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호재는 주식 분할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죠. 이게 아주 핫한 저는 사실 이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왜냐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딱히 변하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관심이 있는데 이것에 좀 더 근거를 좀 알아보자라는 거죠. 근거에 뭐라 그랬냐면 테슬라에서 인플로이들의 어떤 플렉시빌리티? 주식의 어떤 이퀴리죠. 자산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플렉시빌리티? 결국 이면에는 고용입니다. 고용. 이것도 제가 예측한 대로 근데 이 방법을 이렇게 빨리 택할 줄은 몰랐죠. 이 동네는 주식이 안 오르면 그 뭐 경제가 리세션이 오든 뭐가 됐든 간에 주식이 안 오르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10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도 스플릿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이 주식을 뽐뿌질 하려는 이 동네 모든 기업은 일론 머스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종이 쪼가리를 쪼개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이제 한 주당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지만 신기하게 제가 쓰는 대부분 브로키지들은 프랙셔널 거래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할해서 사는 거죠. 근데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통계적으로 분할하면 오르더라. 그러면서 이 이면에는 결국은 인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왜 그러냐면요. 이게 대략적인 페이 스케일인데요. 구글에.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조사로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감을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지 이걸 너무 믿지 마시고요. 구글의 이제 L5, L6, L7, L8의 대략적인 이제 임금인데요. 셀러리. 뭐 뉴스에서도 한국 뉴스에 보니까 뭐 구글의 평균 연봉이 3억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L3, L4도 있지만 이제 좀 더 이제 경력직 보면은 L5의 베이스 셀러리는 한 19만 불이 좀 안 되고요. 22만 불, 26만 불, 뭐 33만 불, LA 뭐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디렉터나 뭐 진짜 좀 높으신 분들 보면은 베이스 셀러리는 결국은 두들겨 맞을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분들의 베이스나 인센티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진짜 골프 2번 칠 거 1번 친다라든지 이러면 어떻게든지 같은 생활권에서 이제 살 수 있는데 그렇진 않죠. 이제 스탁 옵션을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 넘어갈 때마다 거의 뭐 10만 불, 20만 불씩 뛰죠. LA 가면 심지어는 그러니까 100만 불 중에서 1밀리언 셀러리 중에서 베이스 셀러리는 30만 불을 조금 넘고 나머지가 스탁 그랜트랑 보너스네요. 근데 스탁이 차지하는 게 60만 불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캘리포니아는 세율도 높고요. 중앙정부 세금도 한 25만 불인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이 아니면 이게 더 브래켓이 더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낮아도 세금 구간이 훨씬 결국은 이거를 만약 돈으로 다 받으면 그냥 얄짤없이 반 이상 뜯길 겁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결국 주식으로 주는 게 본인한테도 이득이고 회사한테도 이득인 거죠.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거고 대신 세금 덜 내고 일종의 이런 효과인 거죠. 내가 이만큼 일했지만 주식으로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상 1년 뒤에 내가 지금 일한 거를 1년 뒤에 받겠다라는 것과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세율이 낮춰지니까요. 미국은 바로 받아서 숏텀으로 팔아버리면 세금이 많이 붙죠. 결국 1년 뒤나 이제 롱텀 보유를 유도하고 롱텀으로 가져가야 세금을 덜 내니까 결국 자기가 일한 보수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 실질화하는 이득을 미뤄서 받는 거니까 당연히 세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효과를 누려서 임금을 이제 극대화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그 1년 동안 최소 그러니까 세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니 뭐 장기적으로 이게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 봐야 크게 세금 두들겨 맞는 거 이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동네가 대략적으로 다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안 오르면은 인재를 얻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것도 제가 숱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좀 걱정된다 그랬더니, 예, 대번, 예, 쪼개버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는. 그래서 주식이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참 좋은 거죠. 이런 문화가 여기 있다라는 거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파고를, 과연 금리 인상이라는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는, 예, 미지수입니다. 예, 그런 큰 태풍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기에, 특히 미국의 이런 실리콘밸리 쪽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가 용이한 이유가, 많은 인플로이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CEO의 가장 큰 덕목은 결국 주식을 그래서 부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뭐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고 이거 다 좋죠. 좋은데 주식을 부양하지 않으면 좋은 인재를 얻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 인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 여기서는 주식 옵션도 많이 줘야 되고 이리 꼬시고 저리 꼬셔야 되는데, 참 중국은 그쵸, 이게 전체주의적인 국가다 보니까 까라면 까고 참 집단적으로 공장 잘 돌리고, 이 기사 보고 참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For first time in a week, 예, 첫 번째로, 예, 이제 공장을 좀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보니까 일하는 게 지난 영상에서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제한적인 인원과 제한적인 시간으로 한 달에 무지막지한 차를 뽑아냈죠. 예, 그래서 지금 6월 달에는 한 달에 지금 7만 1000대를 생산할 거를 지금 에이밍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달에 테슬라 상하이, 기가 상하이에서 뭐 이 정도? 아마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하려고 하겠죠. 그 공장 못 돌린 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참 일론 머스크 하니까 참 좋아하겠죠. 이게 좀 너무 대비돼서, 예, 여기서는 스탁 옵션이라든지 참 좋은 인재들은 이래야 되는데, 참 중국의 저런 집단적인 측면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대비가 되는, 이른이 중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랑은 좀 다르죠. 저렇게 했다가는. 예. 그 외에 이제 테슬라 이야기로는, 예, 벌써 테슬라 슈퍼차저, 예, 꾸준히 깔고 있네요.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예, 35,000개를 돌파했답니다. 중국에서 건설한 게 참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격차가 줄지 않고요. 근데 물론 이제 장거리를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사의 CCS를 타셔도 되는데, 어쩌다 한두 번인데, 그거 어쩌다 한두 번 만약 불편함을 느낀다라든지, 요즘같이 기름값이 비싸면 전기차로 여행 다니면은 정말 남들 안 갈 때, 로드트립 안 갈 때, 이때 얼마나 기분 좋게 한가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맛보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예, 테슬라만한 게 다, 예, 없고요. 여전히 압도적이고, 지금 늘어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경쟁사가 전혀 쫓아오질 못하고 있고, 진짜 편하고요. 제가 써서 저는 많이, 예, 이곳저곳 싸돌아다녀서 잘 알죠. 그리고 켈리 블루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전히 서베이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중에서요. 아니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전기차를 사려고 보면은 이리저리 결국 고민하다 보면은, 예, 여전히 테슬라가 압도적이라는 게 이런 서베이에서도, 예, 나타나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예, 참 경쟁이 모호하죠. 그리고 이 충전소에 대해서 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좀 본격적으로 깐다 그러는데, 여기 커뮤니티에 좀 의견은 좀 비판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이게 잘 알려져 있을 텐데, 저도 이걸 좀 숱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자꾸 보조금 살포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깔게 되면은 관리 감독이, 그러니까 이상한 데 막 깔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좋기는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까니까, 자기는 차를 지금 너무 잘 파니까 의지를 갖고 까는 애와 어쩔 수 없이 깔고 있는 애하고의 이 퀄리티 차이는 말도 못합니다. 속도면 속도, 예, 여러 면에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에서 까는 거는 정부가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은데, 지금 테슬라랑 그 외에 이런 세미 트럭이라든지, 아마 법안에 이제 하이드로젠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 이거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클래스 A 트럭이라든지,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한 전기 충전은, 그러니까 메가 차저죠. 이건 좀 규모가 다릅니다. 파워나 이런 것도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돈도 많이 드니까 정부가 한번 이거는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 마지막은, 예, 이 FSD 베타를 갖고, 예, 팔로알토 시내를 열심히 돌아다니는,
에버리지 세팅인데 참 잘하더라고요. 뭐 선이 없어도, 그리고 이렇게 차가 많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도 너무 잘해주고요. 느긋하게. 확실히 우회전 좌회전 좀 더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사거리 구간도 약간 이제 속도를 감속하죠. 차가 막고 있으니까. 제가 보고 여기 사람들이 걸으니까 조금 속도를 이렇게 빨리 증가시키진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참 기가 막힌 게 이 차가 서 있고 지금 타려는, 그러니까 아마 우버인 것 같은데 살짝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죠. 왼쪽에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근데 속도는 많이 늘리진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니까. 제가 이런 다운타운에서 써봤는데 상황을 보는 거라든지 인식하는 면들들, 문이 열리는 것들, 대단합니다. 여기서도 또 그 특유의 이거를 못 기다리고, 물론 여기가 클리어 했죠. 그리고 파란불인 것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파란불인 걸 다 인식하고 가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여기서는 안전하게 이걸 건너서 참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목적지에 이렇게 잘 도착하는, 보면서 이런 다운타운에서 사람이 이 정도, 그러니까 아예 맨하탄이 이건 아니지만,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정도는 잘 핸들링 하더라 라고 마무리 질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